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 남자 25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새로운 시리즈로 지식 정보 위주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를 많이 드렸는데 IT 업계의 현황이나 이야기들을 브이로그 형태로 담아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요걸 시리즈로 제가 머리에 알고 있는 정보들을 좀 정리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 개발자가 되면 좋을까 나쁠까? 개발자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명을 드리면서 이러한 관계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사회 초보 초년생들이 이제 IT 업계에 대한 감이 없을 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나쁜 점부터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 나쁜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모든 업계에 속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IT라 그래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고 감안을 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일단 IT 업계의 나쁜 점은 첫 번째로 평균적으로 일이 좀 많은 편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상황과 처우가 개선돼서 좋아지긴 하지만 사실 프로젝트의 상황이나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업무 직군에 비해서 좀 일이 많긴 해요. 야근도 좀 있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그게 하나의 단점이 되고, 두 번째 단점이 같은 경우는 이 IT가 다른 데랑 다르게, 다른 데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열심히 해도요, 자기 적성에 안 맞으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일이 힘든데 내 적성하고 안 맞으면 일이 두 배, 세 배로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성이나 사람의 성향을 굉장히 타는 직군이라는 것들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는 아닌데 대부분, 그러니까 일반 직장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 회사로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IT는 모든 아니에요. 자기 회사로 출근하는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 프로젝트 형태로 남의 회사에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파견 근무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 분들도 마찬가지고 SI나 회사 다닐 때 이렇게 자꾸 외부로 도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외부에 나가는 걸 즐기는 사람은 괜찮은데 아닌 사람들은 조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단점을 생각해 봤는데 사실 이게 이 이상은 크게 안 보여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의견을 주시면 그것도 제가 추가로 반영해서 알려드릴 텐데, 많은 가지수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종합해 보면 그 중에 가장 큰 건 일이 힘들다라는 거. 이게 이제 IT 쪽에서 갖는 단점의 가장 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 이 단점을 너무 크게 보고 IT가 좀 힘들다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장점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장점을 하나씩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이런 장점이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장점 같은 경우는요, 단점과 반대가 됩니다. 개발 적성이 맞으면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분들을 보시면 자기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물론 막 일에 쪄들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또 즐겁게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고, 뭔가 남이 못하는 전문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거에 대한 즐거움과 프라이드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리적인 부분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다른 업무에 비해서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적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장 생활이나 회사 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안 맺을 수는 없어요. 근데 개발자들은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코딩과 문서화된 것들과 씨름을 많이 하지, 내가 직접적으로 내 갑이나 을이나 고객이 되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그 사람들의 일과 소통을 통해서 일을 하는 관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적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밑에 개발자들은 자기 위에 리더 개발자 혹은 PM, PL 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거기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받잖아요. PM도 마찬가지예요. PM은 이제 관계적으로 많이 힘든데, 일단 개발자 기준으로 말하면, 그랬을 때 일반 회사의 업무를 하다 보면 회사 같은 경우는 가불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업무에 비해서 관계적인 어려움이 좀 덜한 직군이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급여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버는 막 대기업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근데 대기업도 대기업이랑 동일하게 하면 IT 대기업이 조금 더 잘 받는 편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유사한 연배나 다른 걸 봤을 때 절대 급여가 떨어지는 직군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요즘은 IT 인력들이 좀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이 핫하게 급여 올라가는 것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급여가 괜찮은 편이고요.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는 프리랜서로 전환을 하면 물론 득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제 예전 컨텐츠 한번 보시면 좋은데, 프리랜서로 득장하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또 벌 수도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급여적인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과 동시에 좀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보는데, 이직이 쉬우세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관계적으로 어렵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 다른 직은요, 이직 쉽게 못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직을 해도 그 관계에 똑같은 걸 경험하면서 또 일들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그 이직 자체도 쉽지도 않고 더 좋은 조건을 찾아가기도 쉽지도 않고. 근데 개발은요, 이직이 굉장히 편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처음에 일을 할 때 신입으로 들어가는, 신입이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하지만 어떤 단계를 지나가서 내가 경력을 쌓고 나면은요, 갈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많이 올라가고, 또 내가 찾을 수 있는 회사를 찾을 수 있는 걸. 그래서 요거를 악용이 아니라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자기가 살아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방향성을 찾아가는 선택권이 넓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IT 쪽은, 개발 쪽은요. 그리고 또 이제 요거랑 비슷한데, 기회가 굉장히 다양한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계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회계 쪽 이야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 아니면 뭐 우선 한다 그러면 그 업무 안에서 내가 이 업종이나 뭘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 업무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 회계 쪽 같은 경우는 인사, 그 재무관리랑 급여랑 뭐 여러 가지 비용 처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한계 내에서 계속 도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IT 개발 같은 경우는요, 내가 예를 들어서 웹 개발을 하다가 어느 날 안드로이드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웹에서 안드로이드로 개발하면서 안드로이드 전용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웹과 안드로이드를 같이 하는 개발자도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새로운 걸 했는데 이 기술이나 이런 기회가 있어서, 뭐 나는 일반 SI 개발이었는데 프로그램 그런 것보다 좀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하고 싶어. 그럼 공부해가지고 그쪽 회사로 가서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참 이런 기회 비용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 그러니까 이직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내가 정말 목표하는 걸 찾아갈 수 있는 많은 기회, 그리고 개발자가 전환돼서 개발이 아닌 상위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PL, 그 프로젝트 리더라든지 프로젝트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만드는 일이라든지 또 기획 디자인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기획 디자인 좀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업무 전환도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참 그 일이 가만히 제가 결론을 내려보면, 처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내가 적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IT 개발을 하기 전까지 단계,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일이 좀 다른 직군에 비해서 힘들다라는 단점을 제외하고는, 제가 이렇게 한번 둘러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확실히 개발자 쪽이 장점이 많습니다. 저 농담으로 친구들한테 그러거든요. 우리 IT 쪽 개발하는 애들, 나 같은 경우도 솔직히 회사가 망해도 굶어 죽을 거에 대한 그런 걱정은 거의 없어. 망하면 다른 데 가면 되니까, 찾을 때 많고, 안 되면 풀이라도 뛰면 되니까 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고 좀 안정감이 있는 그런 직종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자, 이런 직종이나 직군에 있을 때 개발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그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자기가 개발에 입문을 했을 때 일단 내가 개발의 적성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빨리 진지하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적성이 너무 아닌데 일을 꾸역꾸역 하다 보면은요, 이 일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근데 이제 반대로 적성이 맞으면요, 이제 빨리 내가 하는 거에 더 재미를 붙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개발이 나의 적성에 맞는지, 내가 개발을 하는데 재미있고 개발이 잘 되는지, 아니면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라고 하면 또 새로운 길들이 있으니까 그걸 빨리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자기 개발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가 확실하게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 기회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시키는 개발을 하는 정도 수준은 누구나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남보다 나을 수 있도록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라 그러면 그냥 공부해서 누군 남겨주지 뭐 내가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체감이 안 돼요. 근데 개발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개발을 내가 잘하잖아요. 체감이 나요. 왜냐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일을 잘하면, 저 친구 일 잘하는데? 이런 기회도 저거 저런 기회도 오고, 근데 잘해요, 개발을. 그러면, 얘는
개발 이익이 많다 그랬잖아요. 얘는 나가면 안 되는 애네. 얘는 잘해야 되겠네. 그래서 연봉 협상이라든지 일을 줄 때도 더 귀한 일을 주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발 부분은 남이 시키는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그냥 꾸역꾸역 하는 수준이 아니라 확실한 자기만의 장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해라. 노력을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가 업무적인 강점을 좀 하나 정도는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개발을 해요. 근데 내가 금융 쪽 IT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금융 같은 경우는요 개발 능력보다는 업무 능력이 굉장히 강점을 갖는 도메인이거든요. 그래서 금융 업무를 알잖아요. 그럼 솔직히 금융 경력이 한 3, 4년 있는데 내가 그 프리랜서로 금융 쪽에 들어가서 일한다 그러면 계속 일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업무 지식들, 우리 회사가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제가 했던 경우는 공급사 평가관리 솔루션을 저희가 했는데 제가 다 기억해요. 이런 것들을 공급사를 평가할 때는 이런 KPI 가지고 하고 이 KPI는 이걸 적용하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 알고 있으면 다른 데들은 얘가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혼자서 못 하는데 쟤는 혼자서 그런 걸 잘하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업무적인 그 프로그램 다 업무나 어떤 것들이 지식적인 게 같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짜는 건 코드가 돌아가는 거지만 그랬을 때 이러한 지식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식을 계속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입사를 한 분이라고 하신다면 첫 회사에는 3년 정도는 그러니까 3년을 채워서 4년차 정도까지는 회사에 그 이직 없이 다니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개발 이제 신입으로 쭉 들어왔잖아요. 그랬는데 신입으로 들어온 이렇게 경력이 1년,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개발자들이 그 가장 인기 있는 타이밍이 4년에서 한 7년 차가 인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참 열심히 일하고 젊은 나이고 기술력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몸값이 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발자들이 이제 이렇게 무르익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직을 자주 해버리면요 자기 기술력이 쌓이거나 여러 가지 자기가 능력을 쌓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제 회사에서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좋은 회사일수록 사람들을 더 다양한 기준으로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3, 4년 차를 뽑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한 회사에 왔을 때 좀 진득하게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3년 정도로 꾸준히 한 회사에서 열심히 있었고 아니면 그 이상을 더 열심히 하다가 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네라는 이 선입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한테 좋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있죠. 처음 입사한 회사가 너무 힘들고 개떡 같은 회사예요. 이 표현을 이래서 죄송한데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해야죠. 근데 가능하면 그런 회사인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빨리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이직의 기간을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년 있다가 애매하게 이직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회사는 한두 달 있다가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빨리 가가지고 그 회사에서 3년 정도를 쌓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정리한 내용은 요 정도고요. 내용에 있어서 이제 제가 보면은 개발자들이 사실 들어올 때 이 개발이나 이 세상을 잘 모르니까 처음에 여러 가지 들리는 특히 네거티브 이야기 중심으로만 듣다 보면 사실 매력이 없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발자가 되려고 알아보고 하거든요. 그 단점을 커버할 만한 큰 장점을 가진 영역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3년 차까지, 그러니까 4년 차까지 시작하는 시간을 얼마만큼 자기가 알차게 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굉장히 바뀌는 폭이 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거 참조해서 잘 일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꽃남자 25였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 IT 업계 관련된 다양한 지식들 좀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정보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많은 소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